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5월 12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빅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 일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올 시즌 3관마 두 번째 관문인 코리안 더비 대상경주가 서울 구경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캐럿 컴마일 대상경주에서 선전했던 우승했던 글로벌 축제에 다시금 왕좌의 탈환인가 아니면 전력을 아직 보이지 못한 다크호스의 전력 마필에게도 관심이 기회가 올까 상당히 흥미진진한 이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빅 이벤트 경주이니만큼 저희 사인의 전문위원이 후반부에 서울 구경주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 상세하게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최성진 위원,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자, 이번 인디펜던스라는 이 말 걸음이 늘기 시작했고 실전에서도 자신감을 획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적극적인 추진으로 적극적인 앞선 공략, 선입 공략 기대해 보겠습니다. 11번 안양 레오파드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기대했던 모습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선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빠른 마필들을 모두 피해다가 오히려 그 흐름 속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선두권을 보면서 응수를 할 수 있는 7번 프라임퀸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선 직전에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12번 정상스타의 기본 능력과 잠재력은 이번 경주에서 반드시 읽어줄 필요가 있고요. 결국 큐피드 초이스는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타진해야 되는데 있다의 한 표를 던질 수밖에 없죠. 눈에 띄는 중심만은 5번 아이스레그입니다. 인게이트에서 차분하게 선입권 전개, 후에 직선에서 폭발적인 뒷심바리로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중심 충마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3번 하이냐는 복귀 훈련 모습, 활기 정말 넘치는 쌩쌩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보다 더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번엔 드디어 1번 게이트까지 들어왔어요. 선행 강공 펼쳐준다면 가장 유력한 입상 후보로 1번 나스카 프린스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KM블루의 저력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KM블루의 승급전 가능성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직선 싸움에서 나스카 프린스 어느 시점에 위협해서 나올 수 있느냐가 삼성물페이 입상을 가를 전망이 되겠고요. 7번 체리뱅키스도 휴식이 야기된 모습입니다. 여전히 좋은 모습입니다. 앞선에서 경쟁력 발휘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12번 월드파워 같은 경우는 장편성임을 감안하면 그래도 역시나 능력만큼은 충분한 말로 판단이 되는 만큼 이상 없는 훈련 모습 보이고 있는 이번 경주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최근에 1700m와 장거리 1900m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이고 거리 내린 1400m도 너끈히 좋은 능력 보일 9번 이 스프링업 시크릿이 되겠습니다. 11번 삼성동행은 충분히 선두 장악에 나서고 버튼의 공산이 커 보이고요. 10번 탭패션드는 과거 고착 늦바락격이 심각했단 말인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직전 경주 3선 인코스 전개를 펼치며 아주 좋은 전력을 선보였죠.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단거리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현등급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고 약간 정체된 능력을 보이는 마필 또한 직전에 다소 인기 대비 졸전, 전개가 좀 꼬인 마필도 있고요. 괴력을 발휘하면서 척승 달성한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은근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고 다수의 도전마가 혼재해 있습니다. 접전 레이스 2경주 스타트에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일요일경마 스타트 이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차분하게 안정감 있게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12마리 풀게이트, MC께서 정확하게 경주의 맥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기복형 마필들 사이에서 또한 이제 전개적 불리함을 극복해야 되는 마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의 모습에서 가장 좋아 보였던 그리고 가장 전개적으로도 불리함이 없었던 이 마필이 유리해 보입니다. 바로 외곽 11번마 해왕이죠. 선두력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외선에서 감고 올라가는 선행뿐만 아니라 이선에서의 응수도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훈련시 성과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직전의 경주도 외선에서 9번 게이트에서 거의 추진이 없었죠. 의도적으로 따라가려는 운영을 하면서 상대보다 불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직선 구간에서 그 주폭은 결코 밀리지 않을 만큼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내선에 있는 마필들 자체가 초반의 경합이 불가피해요. 어찌됐든 그 자리 싸움에서 분명히 살아남는 마필은 한정돼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스피드까지 갖춘 11번 해왕 이 정도의 상태 조건이라면 여기서는 좀 더 강조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안쪽 2번만 루킹굿, 4번만 로만 블레이드 그리고 최외곽 12번만 리빙스턴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2번만 루킹굿은 굉장히 아쉽죠. 정말 데뷔 전 많이 띄워줬어요. 잠재력 입증해주면서 연이었던 경주도 골막과 파인기가 조금은 있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기대보다는 좀 떨어졌었고 직전의 경주도 상대 편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차분하게 이선에 가담을 하고 앞선에 나가는 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잡아주면서 최적의 전개를 펼치고도 좀 무너지면서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기본 스피드감은 여유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리가 이제 1200m로 같이 직전과 동일하다라면 꾸준하게 이제 다리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줬던 부분에서 최상의 상태보다는 좋은 상태를 유지해주기 노력했던 그 부분 자체에서 최적의 스피드 이번 루킹굿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만 로만 블라인드란 마필 자체가 단점은 있죠. 지금까지 1200에서의 경주 운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02번 경주를 통해서 변화를 좀 모색해봐야 된다는 그 단점은 있습니다만 로만 블레이드의 최근의 단점은 선행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멀로 기수가 정말 잘 타주고 있는 부분은 선행권을 나서는 마필들은 강하게 몰아서 그 선두권을 나서주고 그렇지 못한 마필들은 아예 페이스 안배를 해주면서 그 조절을 해준다는 그 기승수를 가지고 있는 기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측 최적에서 이탈에 빠르다면 아예 선행, 이탈에 조금 느리다라면 그 페이스에 맞춰 뛸 수 있는 로만 블레이드 그 멀로 기수의 호흡은 정말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외곽 12번만 리빙스턴한 마필 자체는 선두권에서 이제 가담을 했을 때 좀 실패를 맛보면서 이제 습성을 바꿔서 아예 취입권의 모습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직전의 경주에서도 약간 충돌받으면서 운영에 꼬였던 부분에도 직선 구간 보였던 주폭의 여유와 이번 경주 훈련시 성과 역시나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차라리 외선에서 상대를 보면서 타이밍을 잡아본다라면 이 마필의 역습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타진이 가능하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요. 훈련 성과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 속에서 상대보다 좀 더 유리한 전개를 펼칠 11번마 해왕을 좀 더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률 위원의 차분하고 깔끔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경주 저도 한번 응원을 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구도는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죠. 이제 단거리이다 보니까 선두권 강공세 롯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4번 로만 블레이드, 2번 루킹굿 두 마리에 대해서 백동률 위원의 설명에 동의하고 가겠습니다. 4번 로만 블레이드는 인코스에서 이제 선행 강공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외곽에는 해왕이라는 말이 존재를 하지만 그보다 인코스에 있는 말에게 우선 점수를 줬고요. 2번 루킹굿은 참 애증의 말이네요. 백동률 의원의 설명대로 이번에는 좀 부응하는 모습을 인기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본기는 갖추고 있는 전력이니까 저는 여기에 5번 퍼펙트 삭스와 6번 스피드벨을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비슷한 케이스의 말들이에요. 6번 스피드벨은 직전 경주 아주 약편성이었기 때문에 크게 점수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살짝 됐습니다만 현재 훈련 상태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무시할 이유는 없다라는 판단이고 5번 퍼펙트 삭스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선입권에서의 전력. 선행이 아닌 그 인코스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라고 한다면 5번 퍼펙트 삭스가 가장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5번 퍼펙트 삭스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상당히 좀 복병거래 마필러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퍼펙트 스타스가 그때 이제 1월달에 입상했던 것처럼 최적의 전개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한번 타진해 봐야 될 텐데 그때 그 편한 전개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은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퍼펙트 스타스란 마필 자체가 이제 훈련 강도보다도 마필 상태감은 정말 가벼운 모습을 지금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복병의 가치를 논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우수한 만큼 그 이상의 걸음도 조금은 가능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오마 퍼펙트 스타스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당일 상태 조건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동원 위원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꽤 혼전 편성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 중에서 12번 리빙스턴만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최근 상태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추입 가능성 저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나머지 말들에 대해서는 아예 좀 이견이 많은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1번 큐피드 강자가 2월 24일에 게이트점으로 선행마 뒤에 최적 선입 전개를 했을 때 트라이썬더 같이 만만치 않은 말 이겨낸 현등급에서의 경쟁력 이미 보여줬고 거리 줄어든 게 매우 유리한 말로 판단하는 만큼 1번 게이트 최적 선입이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7번 하늘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피드가 좋은 말이라서 앞선 경쟁력도 보여준 말인데 이제 뭐 최근에 따라가는 전개 뒷심 직전 경주는 전개도 엄청 꼬였는데 올라온 게 굉장히 대단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나 경합만 일어난다면 뭐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중심마로 6번 스피드벨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의 경주력이 굉장히 저는 뛰어났다고 판단하는데 아예 언급이 없으셔서 좀 약간 의아했는데 11번 회왕이라는 말 앞선에서 경쟁력 높게 평가해 주셨는데 이 말도 가능성이 있지만 같은 날에 뛰었습니다. 스피드벨이 회왕과 근데 그 당시에 회왕도 전개 불리한 그 점 뭐 동의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드벨도 10번 게이트에서 회왕처럼 시종일관 외곽 전개를 했지만 같은 날에 같은 1000m에서 경주 기록 차이가 꽤 크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정도 경주력이라면 더 안쪽에 있는 6번 스피드벨이 초반 스피드도 뒤질 게 없다라는 판단인데 6번 스피드벨의 앞선에서의 경쟁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 부분은 굉장히 다릅니다. 같은 날 경주를 뛰었다 하더라도 기록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 자체는 회왕 같은 경우는 그 페이스에 맞춰서 따라갔던 거고요. 스피드벨 같은 경우에는 앞선에 가는 마필 자체가 거의 없었잖아요. 함께 출전을 하기로 했었던 티즈로즈가 출전 제외가 된 상황에서 이선 외곽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지고 뛰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더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회왕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보면서 추진 없이 따라갔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 기록의 격차가 있었던 거지 능력 차이는 편성 자체가 달라요. 훨씬 강했던 구도가 회왕이 뛰었던 편성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스피드벨도 저도 이제 가능성을 보고는 있습니다. 5번째 마필로 판단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데뷔 이후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늘어난 거리에서의 경쟁력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번 경주가 스피드벨에겐 승급전이고 늘어난 거리에 대한 도전을 가져가야 하고 안쪽에 있는 빠른 마필들을 어떻게 요리하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단점까지 가지고 있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을 높게 평가하고 중심 마필로 추천드리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6번 스피드벨은 중심마보다는 복병 가치가 있다. 이런 요지로 말씀해 주셨네요. 은근히 이 경주 편성이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4번 로만 블레이드, 8번 룰러, 안쪽에서 뭐 퀸포스, 원등이 선두력을 보여준 전력인데 자 데뷔 후 처음으로 안쪽 게이트에 들어온 2번 루킹굿이 이 편성에서는 기습적으로 앞선 장악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전에 2번 루킹굿은 많은 주목을 받고도 아쉬움이 있었죠. 당시 파크 스트리트의 빠른 선행, 또 외측에서는 한센 바르우즈가 치고 나와서 어찌 보면은 이 내외측의 선행형 마필들에 쳐져서 이 선에서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었죠. 또 막판에 좀 150m 지점에서 다소 이제 진로 방해당하는 아픔도 있었고 그런 여파 벗어나 처음으로 안쪽 게이트 들어왔습니다. 경주 운영을 유리하게 안쪽에 내선에서 펼쳐낼 수 있겠고 내심 선행까지 나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2번 루킹굿 재차 강조드려보겠고요. 11번 해왕 직전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무너졌지만 이미 1300m 거리까지 입상 전력이 있기에 이번에 게이트 외곽 조건 그리 불리해 보이진 않고요. 4번 로만 블레이드 직전에 자리 못 잡았죠. 이번에 아예 선두 장악에도 가능해 보이고 최대 복병 전력은 12번 리빙스턴과 함께 막판에 추입이 통하는 줄 알았면은 이 9번 쏜살 가치도 이변의 주인공이 될 듯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항상 뭐 단거리 추입형 마필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직전에 1000m 거리였고 이번 1200m 거리 훈련 상태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당일 주로가 다소 이제 무겁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9번 쏜살 가치가 막판에 정말 쏜살 같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저희가 항상 자주 이제 소개해서 드리는 말이죠. 백동근 의원 9번 쏜살 가치,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솔직히 리빙스턴하고 좀 고민을 했어요. 쏜살 가치하고. 왜 그러냐면 추위권에 되는 마필들 중에서는 이 두 마필밖에는 판단이 안 섰고 이 두 마필 모두 상태가 좋았기 때문이죠. 쏜살 가치 정말 재밌어요. 벌써 58전 뛴 마필입니다. 2017년이에요. 17년 3월에 강급이 됐어요. 17년 3월에 이제 이 등급으로 강급이 되고 꾸준하게 뜁니다. 5창 내에서 계속. 그만큼 이 마필 자체에서 마방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휴전으로서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모래를 맞고 뛰었을 때 그렇지 못했을 때 이제 타이밍 그 부분이 문제일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이게 김기배 기수가 이 마필을 기승해서 얼마만큼 추진의 타이밍을 잡아 주느냐가 관건인데 어차피 뭐 13조에서도 단일 출전이기도 하고 김기배 기수도 단일 출전인 것도 이제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저도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일 상태 조건에 따라서 보면 쏜살 가치는 최대 3위권의 복병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위만 해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말이 9번 쏜살 가치로 예측이 됩니다. 네, 서울 이경주는요. 자, 11번 해왕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6등급 1300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좋은 전력을 보여준 이미 검증된 마필도 있고요. 다소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아쉬운 전개 운영으로 절전을 펼쳤습니다만 재도전이 가능한 마필도 상당수 눈에 띕니다. 다크호스 전력까지 상세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상당히 혼전도 높습니다. 어려워요. 이기고 시작해야죠.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서울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우선적으로 승급 착순에 걸려있는 말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 말들이 모두 인기를 모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는데 그 승급 착순 먼저 정리해 줄 수 있는 말로 2번 컬러풀 조이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1300m, 컬러풀 조이는 추입에 가깝습니다. 문세영 교수 안장을 교체를 했고요. 직전 경주에 골마겸으로 취소한 이후에 충분히 훈련했고 충분히 쉬었고 훈련했고 상태 이상 없이 좋은 모습입니다. 매번 남기는 뒷심이 매우 아쉬웠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편성은 호재 중에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직전 경주 계속해서 뛰어왔었던 상대말들의 선행마 스피드보다는 이번 편성이 느립니다. 선두권이 뭉쳐뛰는 경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컬러풀 조이에게는 훨씬 더 전개상의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선두권을 공략해 나올 수 있는 말로는 5번 원더풀 룰즈, 4번 원더풀 마린, 5번 킹 오브 룰즈, 4번 원더풀 마린, 그리고 10번 최강 매직의 선추입까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5번 킹 오브 룰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직전 경주처럼 안정적으로 선두권에 가세만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이 선행을 나서는 것은 오히려 오버페이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누군가의 선행을 기다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본인이 4번 원더풀 마린이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다가 제시를 해드린 거거든요. 4번 원더풀 마린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킹 오브 룰즈와 함께 선두권에서의 강공 전략으로 응수할 때 가장 메리트 있게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말들로 추천을 드려봐야 되겠고요. 10번 최강 매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이번 편성 구도 자체에서 선행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강 매직이 외곽 게이트에 밀려있고 지금까지는 비록 추입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이번 편성에서는 4, 5선, 최소한 3선까지도 올려 붙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2번 컬러풀 조이가 얼마만큼 스타트를 가져가면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가느냐가 첫 번째 관건. 그 말보다 앞에 있을 말들로 함께 꾸려봤습니다. 네, 김재영 위원님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우선 중심마로 언급해 주신 이번 컬러풀 조이 저 역시 완전히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군계 일학의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4번 언더풀 마린부터 언급해 주신 말들 동의하는 가운데 저는 7번 메이슨이란 말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번 경주에서 사실 안쪽에 있는 말들 중에서 4번 원더풀 마린이 초반 스피드가 좀 돋보이는 말이고 여기에 저는 5번 키모르 우주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방송에서 제가 중심마로 언급을 드렸던 말인데 이 말이 초반 스피드 자체가 그렇게 썩 대단한 말이 아니라서 선취입 전개로 저는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직전 경주도 김동수 기수가 평소답지 않게 굉장히 초반부터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결국에 뭐 앞선까지는 가담 안 했고 어쨌든 좋은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4번이 선행을 나섰을 경우에 옆에 붙을 말로 7번 메이슨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초반 스피드 매우 좋은 모습인데 7번 메이슨의 1300m에서의 경쟁력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인데 7번의 앞선 버티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1300m에서 1번 게이트였을 때 앞선 버티기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말이죠. 라스트 끝걸음 14초대를 기록을 해주면서 무뎌지는 걸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즉 메이슨이라는 말은 아예 본인이 1700m에서 입상을 차지할 때처럼 아예 본인이 주도권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어쩌면 아예 따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한 발을 쓸 수 있는 전력이라고 저는 이런 말들을 표현을 하는데요. 아예 선행으로 초반에 힘을 쓰든가 아니면은 아예 추입으로 가든가 어정쩡하게 선입을 가는 것보다는 좀 애매해 보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메이슨이 선행을 나선다라고 했을 때에는 4번 원더풀 마린과 뭐 5번 킹 오브 루즈 등의 말들을 넘어서야 하는 전개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좀 굼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3위 승급착순도 솔직히 마음에 걸립니다. 네, 김재영 형님의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대하고 저 역시도 응원하겠습니다. 컬러풀 조이는 사실상 직전에 경주 제외 안 됐다라면 그 편성에서도 입상 못했을 거라는 것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기본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이 편성 자체도 높게 평가하는 부분 동의하고 응원해야 될 것 같네요. 나머지 비슷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잠재력 부분에서는 6번 대군파워란 마필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편측성 잠복 보완 때문에 거세를 담행하고 데뷔가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데뷔 전 미스터 히어로가 빠르게 이끌었던 페이스를 차분한 선입전개 이후 한 발을 발휘했던 전력입니다. 충분히 주폭 자체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1300m라도 사실상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게 빠르다라고 저는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선행권에 나설 마필들도 뭐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정도의 이제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선입권을 응수할 수 있는 6번 대군파워도 성장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6번 대군파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판단 내리기 좀 까다로웠었던 말이에요. 전 이런 유형의 말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뛰는 그 1000m 그 최단 거리를 뛰면서도 경주 중에 기복을 보여요. 코너를 돌면서는 약간 굼뜨게, 그러니까 모래를 맞아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굼뜨게 속도가 늦어지다가 결승은 직선주로 다 와서도 뛰는 듯 마는 듯 하더니 옆에 그때 당시에 한센블레이드였죠. 말 보이고 하니까 자기가 옆으로 가서 붙이고 더 뜁니다. 근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선 점수를 줄 수 있겠는데 그것이 라스트 끝걸음의 한 발의 힘이다라고 해서 거리를 늘린 것이 과연 주요하겠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개인적으로 더 팩트자마들이 연투를 한다라든가 데뷔 전부터 이 말이 처음이었어요. 데뷔 전 입상한 말이. 제가 봤던 말 중에서는 이런 유형의 말들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좀 글쎄요 혈통적으로 좀 이렇게 기복을 좀 심하게 보이는 유형이 아닐까 싶어서 굉장히 만약에 인기말하면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 먼저입니다. 네, 3경주 일단 전개 양상이 앞선이 그리 빠른 흐름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4번 원더풀 마린, 5번 킹 오브 룰즈가 선두권에서 버튼을 마필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직선 한발 월등한 결정력의 소유자 2번 컬러풀 조이 성정통을 앓고 골막 위험으로 직전에 제외됐지만 하자없는 컨디션에 이번에 입상한 자리는 충분하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2번 이 컬러풀 조이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입상한 자리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8번 백색 광채가 있어요. 이미 현등급 1300m 거리 입상 전력이 있습니다. 직전에 코너 4개짜리 1700m 도전에서 4착에 머물렀습니다만 선두 레이스 흐름이 뭐 그렇게 빠르지 않은 구도로 흘러간다
라는 부분에서 요 3경주 요 8번 백색 강치가 적정거리 출전에 그래도 종반 한 발 올려붙일 수 있는 충분한 기대치가 있어 보이는데 자 김지영 의원 요 8번 백색 광채 입상 기대치 어떻게 보세요? 아예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도 3위 승급책순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런 유형의 말들은 2위로라도 이제 승급을 해도 승급 이후에도 가능성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2위로도 승급을 해요. 배대선 조교사님이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5등급에서의 경쟁력까지 따져봐야 한다라는 부분도 생기고요. 무엇보다 추입이 가능한 전력 중에서 저는 10번 최강매직을 제시를 해드린 상태입니다. 최강매직이 외곽으로 밀렸다고 해서 백색광채보다 확연하게 밀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강매직 화이팅입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3경주는요. 공백이 출전하지만 컨디션 문제없고 뒷심의 우위를 충분히 발현할 2번 이 컬러풀 조이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상당수 마필들이 거론될 수 있지만 외적인 부분까지 정확히 꼼꼼히 살펴서 추천해 드린다고 합니다. 토요 전반부 기선 제압을 해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3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8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팔뚝 단촐한 편성이지만 은근히 도전 가능한 전력들 상당수 눈에 띄고 있고요. 능력 편차가 그리 커 보이지는 않지만 직전에 좋은 능력을 보이며 이번에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말 혹은 이번에 편성호기 맞나 최근에 출전을 만회할 수 있는 말 다각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모두 미국산 마필들이네요. 자, 이 6경주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확실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 집중 분석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1300m의 거리이고 선두권 스피드 보강으로 레이스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말들이 다수 출전해 있습니다. 그 중심에 7번 더 스파이커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자, 직전 경주에도 선의권에서의 응수력 상당히 매력 있었습니다만 상대가 좀 더 강했다라고 봐야 되는 편성이었죠. 아쉽게 코차로 3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주에는 부담 중량이 약간 500g 정도 더 올라가 있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나머지 말들이 선행력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지구력까지 담보가 되어 있는지는 검증이 필요한 전력들이라는 부분에서 더 스파이커가 선행이던 2, 3선 선입이던 언제든지 자신의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7번 더 스파이커를 가장 중심에 먼저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1번 파이트 투데이는 참 직전 경주에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추천을 드렸었던 전력인데요. 그게 직전 데뷔전이었죠. 데뷔전 자체 그 경주 내용 자체가 멀로기수의 그 탁월한 인코스 전개 운영 능력, 인코스 불패주로의 유리함, 그리고 앞선이 모두 묻어놨었던 어부지리도 어느 정도는 존재했다. 다만 당시 금화올섬이라는 우승마에게 방해를 받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점수를 주면서 직전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좀 글쎄 좀 패착이 아니었나 싶어요. 너무 빨랐던 레이스.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인정을 해도 될 만큼 스피드 보강에 충분히 찼고요.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힘도 직전보다 부쩍 많이 붙었습니다. 지금부터다. 멀로기수는 이 말을 더 잘 운영을 해줄 것이다. 라는 입마호흡에 대한 기대치 높여보겠고요. 4번 대군불패, 6번 문학의 전사, 이두 모두 선두권 강공 세력으로다가 분류를 할 수 있겠죠. 4번 대군불패는 마방 이적 이후에 바로 선행 공략을 해봤었던 전력인데 역시 선행권이 무너지는 그 흐름 속에서 함께 무너지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만 이번 경주에는 3번 문학파이어라든가 6번 문학의 전사 등의 그 도전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도전을 자신의 레이스로 가져가기에 불리하진 않습니다. 6번 문학의 전사보다는 좀 더 인코스에 있기 때문에 6번 문학의 전사 직전에 인기 1위 졸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만회를 할 수 있는 서력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정희 의원님 좋은 설명,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 중에서 이제 7번 더 스파이커를 중심으로 언급을 해 주셨고 저도 이 말의 선행선입 자유로운 전개의 어떤 이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1번 파이트 투데이를 더 중심으로 강조드리고 싶은데 직전 경주도 함께 출전했었는데 이제 더 스파이커가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게이트의 이점 2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혼자 먼저 선점해버리는 바람에 파이트 투데이가 자리를 못 잡고 딱 그만큼 졌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바뀐 만큼 이번 경주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중심마로 언급을 드리고 싶고, 뭐 7번 더스파이커, 4번 대공 불패, 4번 같은 경우는 뭐 앞선 상대가 약해진 부분 저 역시 동의합니다. 5번 청수여제가 김재원 의원이 언급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앞선에서 어떤 지구력 검증이 안 된 부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리 늘어났다면 이번 경주에서 추임력으로 빈틈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5번 청수여제의 늘어난 거리의 추입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청수여제를 추임말을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힘이 덜 찼기 때문에 추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말은 나중에 힘이 더 차고 완성도가 높아지면 분명히 앞선 공략할 거예요. 어쩌면 지금 문세영 기술 안장을 교체해 놓은 지금부터 선주권 공략에 나설 수도 있는 기습 선행 세력 많다라고 말씀드렸던 말 중에 한두가 바로 5번 청수여제였거든요. 추입으로 올라오기에는 흐름 자체는 너무 빠르고요. 선입권부터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흐름이라서 글쎄요, 추입 경쟁력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단출한 편성인데도 의견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어 보이네요. 저는 이제 어찌됐든 1번 파이트 투데이를 계속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씨도 개인적으로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 마필을 주행 심사 보면서도 상당히 좀 신기했던 마필이거든요. 정말 강하게 몹니다. 빅토르 기수가 정말 미친 듯이 미는데 반응을 안 해요. 그만큼 빠릿하게 붙지를 못해서 자, 이런 마필이 1300 데뷔전을 뛸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했던, 그래도 주폭은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을 가졌던 마필인데, 오히려 또 실전에 도입을 하니까 가담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직전에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고 직접 게이트가 밀렸던 그 단점 때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번 경주는 좀 더 성장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7번 더스파이커도 지금 타이밍이 좀 아쉬웠던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4번 대군 불패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장점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선입권에서 우수할 수 있는 8번 대군의 검도 이번 편성에서 가능성을 좀 타진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마필이 뭐 데뷔전에서 3위를 했거든요. 가능성은 충분히 보였어요. 근데 이후의 경주가요, 이제 금속 돌파라든가 스피드 위너 프리엠비전까지 굉장히 빡빡하고 강했던 편성이었거든요. 그 다음 경주는 엉크로 피닉스 울프 만나고, 그 다음에는 거리 늘렸더니 거리가 안 맞고, 그래서 직전 경주 이제 상대와 이제 흐름이 맞자 드디어 입상을 차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 경주도 외선에서 선입을 충분히 가담할 수 있는 구도로 판단이 되고, 초반에 자리만 잡아준다는 자리를 잡는 과정이 문제지 이번 경주 자체에서 편성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8번 대군의 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직전 경주에 김홍훈 수가 정말 열심히 타서 오마신차로다가 입상을 간신히 차지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대군의 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앞선에 붙기는 힘들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선입권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점점 밀릴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다 선행마입니다. 그러면 거의 외곽에서 추입을 해서 올라와야 한다는 건데, 단출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게이트의 불리함이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선에서 얼마만큼 무너져 주느냐가 8번 대군의 검의 입상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기 때문에 저는 자력 입상을 선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경주 편성 자체의 그 레이스 흐름 구도를 상당히 빠르게 예측을 하셨고요. 다수의 이제 선행마들이 초반 전개를 하이페이스로 이끈다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7번 더 스파이커가 그래도 선두 레이스 경합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마필로 보입니다. 7번 더 스파이커 최근에 연달아 착순권에 아쉬움은 남겼습니다만, 이번에는 그야말로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에 단촐한 편성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가 있겠네요. 1번 파이트 투데이는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와 실전 3전째 충분히 변화의 득치가 있고, 데뷔전 계승했던 멀러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5번 청수여제 직전에 공백 이후 실전 후미쳐져 늦추입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막판에 올려붙이는 탄력적인 걸음을 선보였던 말, 이번에 늘어난 거리 정상주기 5번 청수여제도 막판 역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전반적으로 다수의 마필들 잘 설명해 주셨고요. 서울 6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고 전개 이점까지 충분히 살려볼 직전 3착의 아쉬움 만회할 7번 더 스파이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목평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9뒤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1300m 레이스입니다. 상승세의 승급마들과 현등급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는 마필 간의 한판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능력 상승세의 승급전 나서는 마필들 이번에 충분히 도전 가능해 보이고 편성 혹이 만났고 단순한 편성에 자리 잡기 수월해진 현등급 기복마에게도 찬스가 도래할 듯하네요. 은근 접전 레이스로 예측되는 부산 3경주는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 분석 경주 부산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말 7번 킹스턴 하버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참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은 스피드와 지구력을 겸비한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행 습성도 선행, 선입 모두 자유로운 모습인데 빠른 말 적은 편성 만났습니다. 선행이든 선입이든 이번 경주는 자리를 못 잡을래야 못 잡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최적 전개 후에 직선에서 또 뒷심까지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말로 7번 킹스턴 하버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말은 4번 에코나일이 눈에 띄는데 빠른 말 없는 편성을 만났고 게이트 2점이라면 선행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판단이고 직전보다 줄어든 거리라면 얼마든지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말리브 밀리언 같은 경우는 이 말이 사실 데뷔 초에는 꽤 좀 잠재력을 기대가 치가 컸던 말인데 결국엔 좀 슬럼프에 빠지면서 와방 이적도 겪고 근데 어쨌든 최근에 컨디션 회복하면서 3월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직전 경주는 좀 아쉽게도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도 삐끗했고 전개도 꼬였고 이번 경주 1번 게이트로 내려왔습니다. 3월 달처럼 최적 전개 가능해졌기 때문에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고 외곽의 9번 서부캣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초반 스피드가 참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좀 초반 스피드는 아쉽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전개로 가능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급전이지만 강편성 피한 만큼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앞선에서 자유전개 2점, 한수의 경쟁력 발휘할 7번 킹스턴 하버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견을 가질 수가 없네요. 보는 시각 자체, 사두를 똑같이 볼 수밖에 없는 편성이고 그 순위 자체에서만 좀 이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판단을 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킹스턴 하버도 충분히 이번 경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예측 기대 앞백이 좋아지면서 최근에 보여주는 그 모습 자체는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1번은 말리브 밀리언도 드디어 해볼 만한 타이밍을 만났다고 평가를 합니다. 레이스 흐름 자체도 적당해졌고 직전에 불리했던 전개 속에서 보여준 주폭이라면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하고 있고 나머지 마필도 다 똑같은데 저는 에코나일 자체가 드디어 주행이 이제 잡히게 되면서 3월 30일 때 1000m 자체에서도 장산바비 옆에서 선두권의 공략을 하면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던 데다가 1600도 많이 버텼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갈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킹스턴 하버의 딱 한 가지 단점은 지금 이제 혼합 경주에 출전하는 지금 이 과정에서 2착 승급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불안감을 느끼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안정적으로 차라리 선행가는 에코나일이 어떻게 보면 이번 편성에서 좀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좀 더 편성을 만났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중심에 대한 변경에 대한 생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는 안 하십니까? 4번 에코나일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이제 1600m 경주 빠른 말이 많지 않은 편성에서 정말 강공 선행 작전으로 선행을 나서긴 했지만 이 말 자체가 다른 말에 비해서 특별히 유독 빠르다라는 판단은 아닙니다. 7번 킹스턴 하버가 사실 최근에 의도적으로 선입 전개를 하고 있지만 이 말도 초반 스피드 자체가 충분히 빠른 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리 잡을 만큼만 초반 스피드를 발휘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선입 후에 어떤 주행 습성상의 심한 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7번 킹스턴 하버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7번 킹스턴 하버를 중심마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경주는 이제 능력마 접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결국은 충마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무엇을 중심에 잡고 가느냐, 당일 흐름을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저는 9번 서부캣이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유리한 전개 이점을 점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솔직히 직전 경주에 출발이 늦어서 비명소리 막 났거든요. 그랬던 상황 속에서 추입 탄력으로다가
우승을 차지하는데 선행을 나간 말을 이마신처럼 이제 선행은 아니지만 선두권 세력들을 이마신 이상의 차이로다가 여유 있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9번 서브캣의 안정적인 그 스피드가 좀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는데 서브캣을 굉장히 낮게 보셨어요. 왜? 이 편성이 뭐 4두는 어차피 똑같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낮게 보셨을까요? 서브캣은. 왜 킹스턴 하버한테 밀렸을까요? 9번 서브캣이 최근에 보여주는 초반 스피드가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비록 직전 경주는 좀 너무 눈에 띄는 출발 실패를 했지만 이 편성에서 예전같이 빠릿하게 선행을 쉽게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늦발은 안 하더라도 어쨌든 모래 안 맞는 선입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모래 맞으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본 적이 없는 말이라서 결국엔 외곽 전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선행을 나간다면 저는 9번 서브캣 가능성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최외곽 게이트에 선행을 못 나갈 경우에 외곽 전개를 했을 때 좀 직전보다 강해진 상대 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과연 9번 서브캣이 이번에 어떤 전개를 펼칠까요? 선행 나설 듯합니다. 본인이 가장 유리한 전개잖아요. 직전에 그렇죠. 늦바라고도 후미 외곽 돌고 아주 막강한 이 취입 능력으로 우승을 했는데 그 전 경주는요. 2월 24일 경주는 진로가 막히고도 이제 입상을 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힘 또한 전개가 초반에 다소 원활치 못함에도 근성으로 이겨냈다는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 3경주 편성 자체가 어느 정도 입상 4정권에 있는 마필들은 4두로 매조지가 되긴 하는데 아까 김지영이 잠깐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경주는 어떤 말을 중심에 놓고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리듯 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1번 말리브 밀리언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와서 직전 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 어려운 전개 펼쳤습니다만 안쪽 게이트 유리해졌죠. 4번 에코나일 앞선 나갈 수 있는 말이고 7번 킹스턴 하버 직전 4코너 질러 막히고도 입상. 여기에 굳이 한두 더 말해보면 2번 황금볼마가 계속해서 장거리 뛰다가 이번에 단거리 뜁니다. 전개도 후미에서 올려붙이는 게 아니라 앞선에서 좀 나서서 레이스를 풀어낼 수 있는 전력입니다. 편성 단촐해졌고 거리 내렸고 요 2번 황금벌마. 자, 최성진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번 황금벌마는 이제 아무래도 스피드 자체가 좀 경쟁력이 높지가 않아서 거리를 늘려서 출전하다가 지금 거리를 줄였는데 이 편성은 선행 일변도의 말들이 앞선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 선입 자유로운 말들이 그것도 능력상도 굉장히 이번 경주에서 경쟁력 높은 말들이 앞선 선입권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앞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고 이번 황금벌마는 더군다나 모래를 못 맞는 말이라서 안쪽 게이트가 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또 좋은 편성에서 추천드릴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인기만 접전 레이스 부산 3경주는요. 7번 킹스턴 하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6등급 9뒤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동거리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도 있고요. 이미 검증된 말도 있죠. 또한 첫 도전에 나서지만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출중한 기본기를 갖춘 말도 있고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들의 윤곽은 드러나는데 어떤 말이 중심이 되어야 할지 자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중반부 짚고 넘어갈 7경주입니다. 이제 9마리 단촐한 구도인데 역시 항상 변수가 많은 것이 이제 부산에서는 1606등급이 될 거고 서울에서는 1706등급이 되겠죠. 그 순간적인 전개 실수나 그 운영 때문에 기술 의지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도는 어느 정도 각질에 대한 정형화가 좀 돼가는 과정의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어서 정리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다라고 평가를 느낍니다. 편성 자체를 여전히 잘 만났다 평가하고 있는 그 마필을 중심으로 후착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판단인데요. 바로 안쪽 2번말 라운지형이란 마필입니다. 데뷔 초에 잠재력은 떨어졌었죠. 이제 이 마필이 17년 12월부터요. 이제 18년 10월달까지 근 10개월을 큰 병력 없이 휴양을 다녀옵니다.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부터 장거리에 도전을 했고 계속 적응력을 보이면서 직전에 와서 이제 드디어 첫 입상을 거두죠.
당시 운영은 초반에 좀 쉽지는 않았어요.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충돌을 받으면서 후지가 흔들리는 좀 아쉬움을 보였었는데 가지고 있는 기본 순발력으로 선입권 그리고 코너에서는 중속으로 2선까지 직선까지 파괴력이 크지는 않았지만 운영을 살리는 모습은 충분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관절염 직전의 경주 이후에 관절염 여파가 조금은 남아있는 모습이 보여서 걱정은 됐는데 상대가 너무 약해요. 검증 자체가 좀 필요한 마필들 사이에서 오히려 안쪽 선행권도 또 최적의 선입권도 가능한 이번 라운드행으로서는 편성 조건에서 전개 조건에서 여전히 한 수 앞서 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서는요. 4번 스페이드 메시, 7번 인디언 버스, 그리고 5번 달순이 3마리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 4번 스페이드 메시 같은 경우는 주행 심사부터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던 마필인데 데뷔 전 발주를 잘 받고 나서 마필 자체가 이제 3코너에서 급격하게 외측으로 기대는 것을 기수가 사투죠. 거의 싸워주면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재검을 치르고 났던 직전의 경기에서 충분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 변화의 직접적인 요인은 이제 제갈바지의 변화죠. 트라이앵 러빈 제갈을 착용하고 나서부터 그 기대는 것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코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잡혔던 모습이라서 1700을 첫 도전해서 코너가 4개가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부분이 나타날까 봐 걱정은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정감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이라면 4번 스페이드 메시의 기본 잠재력도 충분히 가늠이 가능해 보이고요. 7번 인디언 보스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인코스에서 최적 선두가로 공략해봤죠.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직전의 경주에서는 외선에서 발주를 받긴 했습니다만 너무 게이트가 밀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리 잡는 과정,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좋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빠른 마필이 많지 않은 만큼 최적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고요. 5번마 달순이란 마필 자체도 늘어난 거리에 차츰차츰 적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폭 자체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직전의 경주도 의도적으로 거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한 발만 써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직선 주폭 하나만으로 최후미권에서 올라왔던 겁니다. 레이스에서 이제 힘이 강한 마필들은 피한 구도이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처져 있는 운영만 아니라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오마 달순이의 역습 가능성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이등급 약편성이긴 합니다. 누구 하나 강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구도이긴 해요. 하지만 조건 자체에서 꾸준하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최적의 전개, 이번만 라운드행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희 의원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라운드양을 축으로 가져가셨고 4번 스페이드 메시를 조금 후순위로 내려놨을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렇습니다. 뭐 4번 스페이드 메시가 이제 바깥으로 기댔었던 악벽이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코너 4개 도는 1700m 첫 도전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다라는 것에 동의는 하면서도 그래도 스피드감으로 봤을 때는 스페이드 메시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살짝 반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번 인디언 보스는 선행 강공에 대한 대안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라운드 제한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전력이죠.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주행이 좀 낭창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들뜬 주행이어가지고 그 부분이 스피드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 붙인 가속을 힘으로 계속 꾸준하게 띄워준다라는 점은 1700m에 잘 어울린다라는 점 저 역시 인정합니다. 8번 매니스피드는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도 이제 거리 경험이 없어서 약간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결정력이 부족하다라는 그 부분을 라스트 끝걸음의 한 발의 힘으로 늘어난 거리에서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복병인데 이 말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매니스피드는 너무 실망을 했죠. 직전 같은 경우에 3월달에 경주에서 주폭 자체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직전에 이제 상대만 딱 따져봤을 때는 매니스피드가 입상을 못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던 구도였어요. 근데 인코스에서 초반에 이제 김동수 기수가 못 탔던 건 분명히 아닙니다. 몰아주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만큼 초반 스피드가 그 약했던 편성에서 나서질 못하고 모래 맞고 처지고 결국 내측에서 파괴력 있는 걸음도 보여주지 못하고 끈끈하게 그냥 기본기만 보여줬던 아직까지 성과 자체가 좀 크지 않은 모습이에요. 중거리 자체가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 걸음 자체가 파괴력이 있는 걸음 자체도 아닌 뿐더러 훈련 패턴 자체도 강도 있게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서 매니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3차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입상 가능권으로 타진하기는 아직 변화가 미흡해 보입니다. 네, 두 분 의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딱 한 말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는 경주인데 뭐 저는 김재훈 위원처럼 4번 스페이드 메시의 스피드 사실 이 말이 3월 24일 경주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앞선에 가담하면서 오버페이스로 무너졌는데 그 전에 2월 23일엔 또 늦발했고
그래서 4월 21일 경주에서 정상적인 출발로 자기 페이스대로 선입권에서 따라가자 굉장히 좋은 경주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4번 스페이드 메시가 앞선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경쟁력이 높은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심으로 강조드리고 싶고 7번 인디언 보스, 2번 라운제왕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3번 홀리데이 모닝이라는 복병만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데뷔전에서 확실히 주행 순서보다 발전한 초반 스피드 보여줬는데 빠른 말이 하필이면 너무 많아가지고 외곽에서 자리 못 잡고 정말 극심한 외곽 전개에 모래까지 맞으면서 뒤로 밀리고 외곽 돌고 최악의 경주였습니다. 무너졌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 말이 주행 순서 때 보여준 모습 잠재력 있고 분명히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끌면 추임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봅니다. 선행을 나설 경우에 이 말이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는데 3번 홀리데이 모닝이 만약에 선행을 나선다면 어떻게 될지 버틸 가능성이 없을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독성이라는 표현을 이마필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구도는 분명히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 자체가 뭐 주행 심사 때 가능성을 보였고 데뷔전에서 이마필 저도 이제 어떻게 뛸까 좀 고민을 했던 마필인데 정말 몰았어요. 정말 강하게 몰았습니다. 몰고 나가고 싶어서. 근데 몰지도 못했고 코너에서 모래 맞고 또 모래 피하라고 외측으로 나오고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악의 레이스가 됐죠. 거기다가 뭐 스피드감이나 뭐 뒷심 아무리 밀렸다 할지라도 밀린 이후에도 걸음이 있는 마필들은 조금씩이라도 보여주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 이후에 이마필 자체는 잠복고환 때문에 거세까지 담행을 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거리까지 늘었고 모래도 피해야 하고 상대도 강해졌고 그런 부분들을 모두 어우러서 이마필을 한 번에 평가를 하기에는 뭐 당일 상태뿐만 아니라 이번 경주를 기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좀 옳다라고 느껴집니다. 일단 어떤 말이지 선두 장에 나설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 직전에 코스 이점에 직전이었죠. 코스 이점에 선행을 나서봤던 7번 인디언 보스가 이 편성에서는 수월하게 선두 장에 나설 수 있는 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데 뒷직선에서 상당히 다채로운 그 전개 양상이 나올 겁니다. 이번 라운제왕이 또 몰아서 일명 무빙 전개라고 하죠. 앞선에 붙일 것이고 9번 천세만세도 과거 뒷직선에서 서둘러 외곽 2선 가담해서 경주 운영으로 1700m 입상한 전력이 있죠. 이번 라운제왕이 그래도 이 편성에서는 안정적으로 경주 전개 운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미 동거리 1700m 직전에 입상 전력으로 연투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주행 안정화된 4번 스페이드 매시 늘어난 거리에서도 기대치가 있어 보이고 7번 인디언 보스가 선행을 나서주면 버틸 공산도 있죠. 여기에 굳이 한두 복병 고민해 볼 수 있는 말이 9번 천세만세인데 그래도 1700m 최근에 계속해서 두 차례 뛰었고 착승권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의지만 보인다면 9번 천세만세도 뒷직선에서 서둘러 붙여서 중선위권 2선 혹은 3선 정도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 보이는데 자 백동일이 연유 9번 천세만세의 가능성 복병 가치 어떻게 보세요? 저 복병 가능성은 있습니다. 3위권까지는. 근데 이제 천세만사의 가장 큰 단점 자체는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주행 목숨이 너무 높고요. 굉장히 뻣뻣해요. 그러니까 힘을 받고 이제 유연성 있게 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승하는 부미로 기수가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면서 이제 2월 달에는 정말 의지를 보이면 3위권까지 마크를 했었는데 이번 구도는 외선에서 아예 앞선이 아예 무너지는 운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도는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천세만세가 정말 운영이 잘 풀려서 추진이 잘 돼서 3위권까지는 올려붙일 수 있지만 자력으로 입상권까지 이번 편성에서 입상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변화 자체가 미흡해 보입니다. 네, 서울 7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재차 연투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말이죠. 2번 라운제왕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1월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승리에 방점을 찍어드릴 8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단거리 강점을 보이고 있고 꾸준한 전력을 선보인 말도 상당수가 있고요. 최근에 다소 아쉬운 전력으로 전개 미스도 있겠고
그 부분으로 아쉬운 전력을 보인 마필들이 이번에 변화의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주목하는 말은 5번 반지의 함성입니다. 꾸준하게 결정력이 보강되고 승급 이후에 직전에 드디어 1400m 거리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도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당시 인코스 2선을 타며 직선 외곽배에서 탄력적인 걸음으로 우수한 결정력을 선보였죠.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강자급 마필임을 재확인한 요번 반지의 함성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도 가능한 만큼 5번 반지의 함성을 중심에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권들 외곽 11번 바람을 그리다, 6번 장산 플라이, 여기 안쪽에 2번 에이스 제퍼까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6번 장산 플라이는 과거 이제 기대 낙벽이 노출했던 마필인데 꾸준하게 교정이 되었고요. 1400m 거리 두 차례 입상 전력이 있죠. 직전 경주는요. 초반 전개에서 다소 모래를 맞고 전개가 처지며 원하는 레이스를 풀어내지 못했고 아쉬운 4착에 머물렀죠. 아무래도 6번 장산 플라이는 좀 앞선에서 적극적으로 전개 응수를 해야지 가능해 보이는 전력인데 직전에 모래 민감성을 노출하자 이번에 망사 눈가면 승인장구를 착용하고 출전을 합니다. 내재된 단점을 극복하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는 6번 장산 플라이 도전 1순위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외곽에 11번 바람을 그리다가 단거리 연투를 이어갔고 1300m 거리까지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그런데 직전 경주는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착지 분량이 나죠. 미러 선두 2선 외곽 가담하는 과정에서 다소한 힘소진이 있었고 모래를 덜 맞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오히려 초반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앞선 가담이었기 때문에 또한 선행을 나서지 못한 조건에서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이번에 발주도 충분히 보완했고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선행을 나서던 외선에서 모래 덜 맞고 따라가던 역시 11번 바람을 그리다도 하이페이스 단거리 1400m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요. 안쪽에 이번 에이스 제퍼가 외산마 신분으로 5등급 무대 출전하고 있는데 다소 이제 모래를 싫어하는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직전에도 모래 피하려고 다소 이제 외곽으로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경주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초반 전개에서 모래를 피하는 전개 운영이라면 충분히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에이스 제퍼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의 선두권 자유전개점을 다시금 극대화할 5번 반지의 함성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이 흐름에서 정확하게 제 능력을 100% 뽑아낼 수 있는 마필로 엄선해서 당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MC 추천 경주 좋은 결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지의 함성도 드디어 따라가면서 이제 좋은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이제 직전에 한을 풀어냈기 때문에 추진이 좋은 서수은 기수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겠죠. 나머지 마필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이제 당의 상태에 따라서 그 순위 자체가 변경이 될 수는 있지만 저희 역시도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마필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이 마필을 꺾고 다른 마필을 선택을 하느냐. 무슨 말씀인지 MC도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3번만 슬링스톤이겠죠. 직전의 경주에서 선두권 싸움에서 결국 밀려버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부중에 높았던 것도 페이스가 이제 호스킨이 끌었던 페이스가 좀 밀렸던 것도 아쉽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마필이 게이트 조건에서 선두권을 공략해야 하는 것에 성공을 한다라면 이번 경주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면서 직전에 아쉬움을 많이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해왔던 부분이라서 문세영 기수 두 번의 실수 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텐데 3번 슬링스톤 배제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직전에 제가 이제 많은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정말 저는 한숨만 푹푹 나왔던 말인데 이 말이 이제 입상한 두 번의 경주를 보면 한 번은 선행을 나섰고요, 한 번은 이제 급행마라는 말을 보내놓고 외선 따라가며 모래 안 맞고 전개 운영을 펼치며 입상을 했습니다. 한데 선행마 전력이 강하거나 선두권이 촘촘한 레이스에서 자리를 못 잡고 또한 모래 피하를 외곽 전개를 하는 그 포인트에서는 정말 졸전을 펼친 게 직전 경주예요. 이번 경주 내외측으로 빠른 말들이 많습니다. 내측 가치를 우려 있고 또 모래를 맞을 우려도 있고 모래 피하려고 외측 전개를 한다라면 외곽으로 빼 전개한다라면 그만큼 힘 소진이 있겠죠.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한다는 부분도 썩 마음에 들지 않네요. 3번 슬링스톤은 이 편성에서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선정하신 방송 추천 경주니만큼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5번 반지의 함성, 11번 바람을 그리다,
등등. 근데 엄씨께서도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경주가 내 예측으로 빠른 말이 많다라는 부분, 특히 11번 바람을 그리다와 5번 반지의 함성이 두 마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중속 어떤 경주 속도 자체가 매우 다르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마리 중에 둘 다 살아남기 쉽지 않고 그 틈을 노릴 선추인 마리에 기회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8번 승리 플러스라는 말이 5등급에서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경주력 매우 훌륭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경주 앞선이 경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8번 승리 플러스 직선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 보여줄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8번 승리 플러스 아예 배제하시는 건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얼마만큼 경합으로 앞선이 선두권이 몰락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이고요. 선두 선의권에서 경합 선두 레이스 이겨낸 전력도 있고 직전에 모래 맞고 전개 처지 아쉬운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보완하고 출전은 6번 장사플라이도 있죠. 어찌됐든 선두권에서 결판이 날 경주로 봅니다. 8번 승리 플러스, 자 단거리 하이페이스 초반 전개 쳐질 것은 그야말로 이 8번 승리 플러스는 초반 전개에서 뒤처질 것은 유력시가 되고, 이 빠른 흐름에 막판에 선두권 전력들을 따라잡고 자력 입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반지의 함성은 상당히 응원을 해주고 싶은데 글쎄요, 3번 슬링스톤이 여기 이 편성에서 선행을 못 갈까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11번 바람을 그리다는 어떻게 보면 의지적으로 무조건 선행이어야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절치골절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래 가요. 재갈바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이어야 되는데 글쎄요. 3번 슬링스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왔다고 보여지는데 뭐 우선 저는 1번 초원마루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초원마루가 데뷔전에는 가능성, 데뷔 이전진 우승, 승급전에서 다시 가능성을 보여준 전력입니다. 안말로서 이 정도 근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 상당히 드문데다가 직전 경주 자체도 굉장히 빨랐던 흐름이었어요. 물론 마신차는 제법 났습니다만 의도적으로 따라가면서 자신의 그 추입 탄력을 타진에 본 후 확인하고 거리를 늘렸거든요. 1번 초원마루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꾸준하게 성장세의 전력이면은 분명합니다만 편성 자체가 다소 강하지 않은가 싶고요. 뭐 게이트 안쪽이라는 부분, 뭐 최적화된 내선의 전개를 펼쳐낼 수 있겠습니다만 이들은 1300m 첫 도전에 나서는 부분도 직전에 끝걸음 여러 번 보였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거리 첫 도전이라는 부분이 다소 이제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선두 선의권에서 좋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 선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일반 초원마루는 차후 경주에 좀 약체 편성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8경주는요. 선두 흐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레이스를 풀어낼 수 있는 5번 반지의 함성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정확히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코리안 더비 대상경주. 자, 올 시즌 삼간마 두 번째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의 하이라이트 경주죠. 네, 자, 삼간마 두 번째 코리안 더비 대상경주입니다. 지난 캐럴 컵마일 대상경주에서 뭐 전개도 잘 풀어냈고 좀 정말 최적의 전개 펼쳐내서 13번 글로벌 축제 캐럴 컵마일 챔피언. 과연 이번에 다시 한번 통할 수 있는 전력인지. 도전권들 중에서 직전에 뭐 전개가 꼬이고 게이트 여건 유불리로 인해서 아쉬움을 남겼던 전력들이 재도전에 나서는 형국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3세 마들 간의 대상경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경주가 펼쳐질 텐데요. 자, 이 9경주 저희가 심층 분석해드릴 것이고요. 자, 일단 백동일위원 예측되는 전개 양상 흐름하고 중심권 마필 도전권들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상당히 이제 대상 경주란 부분 자체가 전개라는 것이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객관적인 마필들의 고유 스피드를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안쪽에서 1번 델타브라더런가 2번 도끼블레이드가 의지를 보이면서 선두권에 가세할 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이제 4번 가보데이란 마필 자체가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서 직전에 춘돌 피해 때문에 스피드를 보이지를 못했지만 이 마필이 페이스메이커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앞선에 나서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도 염두가 필요합니다. 선두권에 이제 안쪽에서 1번, 2번, 4번 정도가 뭉칠 수가 있고 중위권 이제 외곽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능력 마필들의 이제 그 가세에 따라서 페이스 운영 자체가 달라질 텐데요. 13번 글로벌 축제가 이번 경주에 모든 레이스의 운영에 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직전 경주 전개가 좀 수월하게 풀렸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보여줬던 마필의 스피드 탄력은 모두 여유가 많았습니다. 글로벌 축제가 여기서 무리하게 외곽에서 선행을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앞선에 있는 마필 한두 정도를 두고서 페이스 안배를 해나가면서 조이는 운영을 할 거라고 평가가 되다 보니까 굳이 이제 기존에 있는 마필들 자체가 글로벌 축제에 심하게 경합하는 레이스를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평가를 내렸어요. 어차피 그 흐름을 글로벌 축제를 타깃으로 놓고 그 페이스에 맞춰서 뛸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한 3, 4선까지는 무리 없이 가담이 가능한 글로벌 축제가 전기 레이스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서 이제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을 압박하고 옥죄어 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후순위에서 글로벌 축제를 따라가는 마필들의 입상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우선은 5번마 원더풀 플라이가 직전 이제 이 마필 자체가 휴양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뭐 열창도 있었었고 파행에 뭐 견관절염까지 뭐 다양한 좀 안 좋은 질병들을 극복을 해내면서 한 번에 이제 스포츠 서울배에서 대한마와 장을 겨루는 끝걸음 자체는 더 좋았었죠, 솔직히. 그 부분에서 이제 직전에 많은 관심을 좀 기대치를 모았었는데 너무 불리했던 외선의 게이트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운영 자체가 실패가 있었지만 코스가 주어진 이번의 경주에서 최적 선임 상대를 보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의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14번만 명품 축제가 이제 탄력 자체만으로는 나와 있는 마필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마필인데 계속 운영의 실패를 맛보고 있죠. 스포츠 서울배에서는 이 코스에서 모래 맞고 자리를 못 잡고 직전은 또 불리했던 왼선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타이밍을 잡지를 못하고 스피드가 초반에 빠르진 않아서 그 과정이 중요하지만 저는 이 중장거리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단거리보다 모래를 덜 맞게 운영이 되는 진행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명품 축제가 한 중위권만 가담을 해도 이번에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번마 도끼블레이드가 후드엠의 여파를 극복해내면서 직전 파괴력 있는 걸음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계속해서 마필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내측 최적의 선입에 대한 가능성도 당연 상태 조건까지도 열어둘 필요가 있겠죠. 저는 13번마 글로벌 축제를 필두로 서울 말들의 선두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백경을 이어오는 이 캐럿 컴마일 대상 경주 챔피언이 13번 글로벌 축제 인정하고 모두 서울의 과천 소속의 출전마들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역시 뭐 13번 이 글로벌 축제는 가장 높은 순위에 평가해 주셨고요. 부산 마필들이 상당수 있네요. 소개해 주시죠. 네, 글로벌 축제는 뭐 직전 경주에도 전개 하나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뿐인데 역시 전개는 뭐 일반 경주에서는 전개는 의지라고 말을 하는데 대상 경주에서 전개는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네, 글로벌 축제는 본인 스스로 레이스를 풀어냈다라는 부분에서 그것이 8마승 차의 낙승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에서 저도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고요. 여기에 도전에 나올 수 있는 선두권 공략 세력 2번 도끼블레이드. 도끼블레이드는 솔직히 직전 경주 공백 복귀전에서는 저는 추천해서 배제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이유는 후두염, 호흡이 짧아서 1400m 브리더스컵도 힘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던 말이에요. 늘어난 거리가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흐름은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건 인정. 편성력도 정말 약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복귀전을 치른 이후의 상승세는 얘기가 또 다르죠. 왕년의 모습을 회복해 가고 있는 도끼블레이드이기 때문에 전개 2점, 인코스 2점 인정하겠고요. 부산 말들 2마리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15번 글리터가 이렇게 인기도가 많이 밀린 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진짜. 그래도 캐리어컵 마일에서 4위를 차지한 지금 출전해 있는 말 중에서는 글로벌 축제 다음 순위의 말인데 너무 밀려 있어요. 오히려 거리가 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직전 경주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가벼웠던 주로 해서 좀 어려웠었던 경주를 풀어내지 않았나. 이번에도 또다시 외곽이라서 좀 아쉬워서 저도 후순위를 밀어놨습니다만 경쟁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2번 트루킹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선행과 추입이 모두 자유로운 심지어 57kg의 부담 중량도 검증이 되어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트루킹의 전개 자유 2점과
근성발이 기대합니다. 역시 김재영 의원도 13번 글로벌 축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부산말 중에 15번 글리터와 12번 트루킹의 선정 기대치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는 최성진 의원 역시 13번 글로벌 축제를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들 상세 소개해 주시죠. 네, 13번 글로벌 출제를 저도 역시나 가장 중심마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특별히 이 말이 유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능력, 경주력으로 극복했다, 경주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보는 만큼 그 차이가 워낙 컸던 만큼 이번 경주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이미 중장거리 경주 극복한 만큼 가장 중심마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5번 원더풀 플라이 같은 경우는 직전 이제 상간마 경주 마일컵 때 16번 게이트 시종일과 외곽 전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명품 축제라는 말이 안쪽에서 곱게 전개를 했고 이 말은 시종일과 외곽으로 계속 몰아가면서 전개를 했는데 결국 4코너를 돌고 나서는 원더풀 플라이가 명품 축제보다 한 3마신 정도 뒤에 위치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서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 명품 축제보다 더 뒷심 좋은 모습 보여준 만큼 경주력으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번 경주 게이트 내려온 만큼 도전마 중에 가장 중심마로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9번 원더풀 리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경주 티즈 원더풀 자마들이 몇 마리 있는데 가장 모계 쪽에 스태미너 쪽 유전력이 두드러지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말은 지구력이 좋고 스피드가 좀 부족한 유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700m 올해 1월 달에 도전했던 경주는 그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다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차분하게 4월 7일 경주에서 전개했을 때 추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번 경주 만약에 앞선이 무뎌진다면 차분한 전개 후에 뒷심 발휘할 9번 원더풀 리블이 복병 추임마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명품 축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올해는 3간마가 탄생할까요?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 13번 글로벌 축제. 직전 캐럿 컵마일 대상 경주 우승마고 사실은 전개가 아주 잘 풀린 영향도 있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격차를 벌이며 8만 진짜 압승을 거둔 그 뛰어난 그 경주 능력은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13번 글로벌 축제 코리안 더비에서도 선정 기대치 높아 보이고요. 저도 부산 마피란도 12번 트루킹을 강조를 드려볼게요. 이 말이 최근에 부산에서 연전 연투를 이어가고 있고 직전에 코스 2점에 전개를 풀어내며 막판에 잡고 여유를 부리며 1800m를 우승했습니다. 항상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전력을 노출하지 않은 베일에 쌓여 있는 직전에 캐럿 컵마일 대상 경주에 함께 뛰지 않았던 말 중에서 이 12번 트루킹이 정말 베일에 쌓여 있는 전력이라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옆편성에서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전개도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고 5번 원더풀 플라이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와서 직전보다는 전개를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겠죠. 네, 구경주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는요. 캐럿 컵마일 우승마 이번에 다시금 연투 기대치를 높게 저희 4인의 전문위원 평가하고 있습니다. 13번 글로벌 축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고요. 경주거리 1400m 혼합 1등급 13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경마의 가장 하이라이트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등급 1400m 레이스. 직전 경주 대선 경주에 출전하는 서둘러 출전하는 능력마도 있고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하는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그 내용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 부산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미 1등급에서 단거리만큼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 말이 출전하고 있고 컨디션 호전세가 뚜렷한 복병마도 출전을 하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하는 8번 킹 오브 글로리입니다. 능력만큼은 이미 검증이 끝난 말인데 승급 후 조성원 기수와의 입마호흡이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다음 경주부터 바로 우승을 거두어내면서 1등급에서도 확고한 경쟁력 입증했습니다. 직전 대상 경주는 워낙 이제 단거리 최강자들끼리의 편성이었고 3착으로 아쉬움은 남겼지만 충분히 편성을 감안하면 잘 뛰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선입전개로 좋은 모습 보여줬다는 부분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는 사실 1등급 치고도 그렇게 빠른 말이 많은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직전 대상 경주에서 앞선에서 자리 잡아낼 정도의 스피드라면 이 편성에서는 얼마든지 전개 풀어내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고 능력상도 강조드릴 수 있는 여유 있는 중심마로서의 어떤 능력 이번 경주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6번 디바이드 윈드와 1번 파샤 그리고 안쪽에 있는 2번 유용망치입니다. 6번 디바이드 윈드 같은 경우는 장거리에서의 어떤 불안 요소가 있어서 직전 경주는 추천드리지는 않았지만 스피드만큼은 1등급에서 이미 1등급에서 통할 수 있는 잠재력 갖춘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양 복귀 후에 계속 컨디션 좋아지고 있고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 만났기 때문에 킹 오브 글로리가 굳이 선행을 넘어서지만 않는다면 선행 버티기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훈련 상태 양호한 말이 안쪽에 있는 1번 파샤입니다. 1등급에서 경험이 아직 많지는 않아서 입상 경험은 없지만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 앞두고 가장 이번 편성에서 컨디션이 양호하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말인 만큼 최적 선입 전개 후에 뒷신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유용망치는 이제는 모래 적응 완전히 끝난 모습, 선행맛 위에서 잘 따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적 선입 전개 역시나 가능한 말로 후보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한수의 경쟁력, 이번 경주에서도 입증할 8번 킹 오브 글로리를 중심으로 전개와 컨디션까지 고려해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보는 추천 경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응원의 메시지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보는 시각은 비슷해요. 이제 파샤도 좋게 보고 있고 연습 주행을 통해서 점검을 해주는데 상당히 가볍더라고요. 이제 점화필도 이제 모래 반응도 많이 좋아진 부분도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유형망치 디바이드 윈드로 개인적으로 좀 좋게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킹 오브 글로리도 풀 13마리 게이트지만 조건적인 모습에서 가능성을 가진 마필을 좀 추려가는 부분은 분명하게 좀 압축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가장 이제 불안하고 이제 조심하고 무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8번 킹 오브 글로리가 직전에 이제 부산일보에 잘 뛰었습니다. 저도 높게 평가했던 마필이고 잘 뛴 것은 인정해요. 근데 직전의 경주는 정말 거의 2달이 넘게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대상 경주 상태가 강했기도 했지만 좋은 준비를 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 대상 경주 이후에 분명히 힘소진이 있었던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2주 만에 너무 짧은 출전 주기 아닌가요? 근데 훈련 패턴 자체도 강도 자체도 너무 약해졌어요. 1등급 자체에서는 이 작고 미세한 그 변화 때문에 그 입상의 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8번 킹 오브 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좀 우선 필요한 마필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 능력을 의심하자는 게 아니라 상태와 이제 그 조건에 대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8번 킹 오브 글로리의 지금 현재 상태가 전혀 문제없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백동일 의원께서 언급하신 대로 직전 대상 경주 이후에 훈련 주기도 짧았고 훈련이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직전 대상 경주 앞두고야 워낙 오랜 시간 훈련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 훈련을 꾸준히 받아온 것은 사실 올해 작년 말에 휴양 복귀전을 앞뒀을 때 정말 꾸준히 훈련을 해왔고 그 이후로 복귀한 후부터는 일반 경주에서는 거의 이런 패턴의 훈련을 계속 보여준 말입니다. 아주 짧고 가벼운 훈련으로 최근에 계속 1월 13일, 2월 3일, 2월 24일 경주들을 치러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경주력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훈련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컨디션만이 문제인데 컨디션 양호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상진 위원의 광수 추천 경주 잘 들었고요. 그 8번 킹 오브 글로리는 글쎄요, 당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겠고 저 역시 무시하고는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만 2주 만에 출전한 것과 3주 만에 출전한 것과 킹 오브 글로리가 보여준 전력 자체는 천차만별이죠. 3주 만에 출전했을 때는 다 우승했는데 2주 만에 출전하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부담 중에 낮아졌으니까요. 자, 나머지 6번 디바이드 윈드 저도 이제 응원을 해보고 있고 1번 파샤, 2번 유형만치도 다 좋은데요. 3번 다이나믹 스타에 대한 평가는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직전은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었다라는 판단이고 이 말은 2주 만에 계속 출전을 해오기도 했었고 출전 주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판단 내리셨나요? 저는 오히려 백동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해당되는 말이 좀 다이나믹 스타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좀 평소에 좋아하던 말인데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이 말은 이제 1등급에서도 능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다만 이 말도 마찬가지로 짧은 출전 주기에 훈련도 굉장히 이 말도 가볍게
받고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킹 오브 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일반 경주에서 우승할 당시에 어떤 그 훈련 컨디션과 전혀 다름이 없는 모습인데 제가 판단할 때 3번 다이나믹스타는 그 최상의 어떤 상태보다는 약간 좀 변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당일 상태를 체크해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6경주 핵심 포인트는요. 능력 있는 말들이 짧은 출전 주기로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부분에서 정말 좀 머리를 치근하게 만드네요. 직전에 부산일보배 동반 출전했던 28번 킹 오브 글로리와 3번 다이나믹스타. 액면의 전력으로는 당연히 요 편성에서 자력 입상 둘 다 가능하죠. 근데 짧은 출전 주기 얼마만큼 체력 회복을 하고 나오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당일 좀 컨디션 체크는 필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오는 1400m 선수가 있죠. 7번 대호시대입니다. 전개 양상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좀 가려지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분명 1400m 레이스는 강점을 지닌 말이고요. 역시 초반 전개에서 그렇게 처지지 않는다면 직선에서 충분히 한 발 쓸 수 있는 말이 7번 대호시대가 되겠죠. 자, 최성진 의원요. 7번 대호시대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꾸준하게 단거리 뭐 중장거리에서도 잘 뛴 적이 있지만 어쨌든 1400m에서 굉장히 1등급에서도 꾸준한 모습 보여준 말인데 최근에 분명히 좀 한 단계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정말 최적 전개를 곧게 잘 풀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아쉬운 모습이고 그게 그 전 경주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좀 컨디션이 약간 하락한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부분이 있고 나머지 말들 중에 컨디션이 오히려 살아나고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7번 대호시대의 추위까지는 이번 경주에서 우선순위로 판단하고 싶지 않은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6경주는요. 부산일보부의 3착. 이번에 이중환의 서로를 출전하지만 컨디션 하자없고 경주 여건이 좋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8번 킹 오브 글로리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당일 주로 여건 마필의 컨디션 전개 상황까지 3박자가 고루 맞는 마필로 엄선 추천해 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0경주고요. 경주거리 1900m 원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후반부 상당히 접전 레이스가 예측이 됩니다. 능력 상승세의 마필들이 죄다 출전했고 장거리 1900m죠. 자,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후반부 10경주는 제가 준비한 경주입니다.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준비를 했던 경주인데요. 경주 조건에서 맞는 마필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옥석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전개 운영까지 저는 이번 경주까지는 이 마필의 선전을 강하게 믿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4번은 슈퍼삭스가 출전하기 때문인데요. 마필 자체가 이제 데뷔 초에는 좀 기복도 많이 보였었죠. 우선 42조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능력 부진 실격 처분 더군다나 단거리에서 53마신 최악의 결과인데 그 이후에 마방 이적을 단행하죠. 34조 리카디 마방으로 이적하고 나서 마필이 완전 환골탈태입니다. 완전 달라졌어요. 스피드가 마필 그만큼 성장이 좀 뒤늦게 나온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스피드감이 좋아지면서 스프링백과 싸워주는 경주에서도 이겨주고 그 이후에 메디치 글로리나 썬더마크가 뛰었던 경주 그리고 최근에 중장거리 만나서는 따라가는 전개 서울행권의 전개도 여유 있게 극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자타로 레이스 주도권은 저는 4번 슈퍼삭스가 가져간다고 봐요. 선행권에 달려붙을 그렇게 초반 이탈 자체가 그렇게 빠릿한 마필들 자체가 무리한 선행을 나서기보다는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 선행 이후에 그 압박도 견뎌내면서 열악감을 보인 4번 슈퍼삭스 2등급 적응력 이번 경주도 이어나갈 수 있다 믿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후착 도전권 1번 슈퍼플루이드, 5번 플라잉미닝, 9번 이겨주마가 기본 틀이 되겠죠. 1번 슈퍼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장거리에서 입상이 있는 전력입니다. 3세 후반부터도 이제 계속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작년 12월 달에 입상을 거뒀던 전력인데요. 그때 당시가 상당히 재밌었던 것은 원래 기승이 돼 있었던 빅토르 기수에서 당일 이제 조절의 기수로 안전 교체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 돼 있던 상황에서 그냥 가볍게 운영을 하면서도 낙승을 거뒀던 마필이거든요. 물론 상대를 떠나서 중장거리가 더 어울린다고 봅니다. 최근에
마주협회 장배라든가 직전 터키 트로피 같은 경우는 레이스 흐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운영에 실패가 있었지만 오히려 힘이 좋은 중속을 이어갈 수 있는 일본 슈퍼플로이드는 중장거리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꾸준하게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온마 플레이밍이도 역시 직전 2등급 독도지기가 이끄는 페이스를 견뎌냈다는 것은 의미가 커 보이고 그만 이겨주마라는 마필 역시도 직전 2등급 도전을 성공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결과였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겨주마는 선두선입, 중속을 뛰면서 그 중속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주폭을 지켜줬던 마필인데 전개가 안 나왔다고 그냥 참았었는데 참고서 취입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죠. 막판에 조금 기대긴 했지만 그건 첫 도전이다 보니까 어떤 운영도 가능해진 정말 이겨주마도 사정권에 가져가야겠죠. 3주간의 높은 이 4주간의 기본 틀을 가져갈 겁니다. 중심 마필 잘 잡고 후차권 이 안에도 압축드리고요. 3차권 복병권 세력도 준비되어 있는 만큼 자신 있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열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응원해보고 싶은 게 4번 슈퍼삭스 저도 진짜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말이고 여기에 이제 슈퍼플레이드는 백동의원이 아주 오래전부터 애정하고 있는 말인 걸 알고 있고 저는 5번, 9번 이겨주마 같은 경우에는 이찬호 기수 벌써 보고 싶네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타줬죠. 당일 인코스 불패주로 거기서 정말 그 주로의 흐름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영리한 기수였고요. 박은원 기수 역시 이번 경주에서는 이 말로다가 선행까지 시도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응원. 문제는요. 저는 제일 가장 껄끄럽게 느껴지는 말이 지금 10번 샤크 대장군이거든요. 사실 이 말도 선행을 나설 수도 있고 직전 경주에 가장 바닥에서 가장 최하위권에서 썬더블레이드도 못 잡아내는 그 선두권 스피드를 다 잡아내는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될까요? 10번 샤크 대장군은 어떻게 처리해 주실 예정이세요? 전 한 번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지난주 경주가 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금비랑이라는 마필과 좀 같이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금비랑이라는 마필도 주폭 누가 의심합니까? 덧들 마필인 거 알죠. 하지만 늘어난 거리에서 그 레이스의 흐름을 따라가서 한 발을 발휘하는 그 경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첫 도전에서는 쓴맛을 맛보게 됐었죠. 샤크 대장군은 앞선에서 초반에 힘을 쓰면 뒷심에서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찾고 뛰어야 되는데 레이스 흐름을 끌고 가는 마필들을 아예 다 무너지길 기다리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구도고 결국 샤크 대장군도 이번 구도에서 한 번쯤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네, 두 분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동일 의원께서 선정해 주신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가능성 높은 말들로 잘 추려 주셔가지고 나머지 말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복병마에 대해서 언급드릴 말이 없는데 저는 이 말 한 마리가 좀 마음에 걸려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한번 구해보고 싶습니다. 외곽에 있는 12번 건픽강자입니다. 참 오랜 시간 부진해서 이 말이 이렇게 그냥 결국엔 잠깐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이대로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서 놀라운 경주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이 원래 능력이 없었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경주력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는데 아니면 직전 경주의 경주력이 단지 우연일 것인가. 2등급에서 어쨌든 보여준 모습이기 때문에 백동일 의원께서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연 쪽에 조금은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건픽강자라는 마필은 저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 마필이 17년도 스포츠 조선바에 우승을 합니다. 그 거리에서 좋은 모습으로 17년도 활약을 하고 나서 그게 요배통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휴양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경주력이 하락이 됐고 주행 자세가 매번 높았던 그 단점들 자체가 맞물리면서 경주력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는 약간 발주가 늦었습니다. 양양 마필과 충돌을 하면서 약간 처지게 됐는데 그게 오히려 이 마필의 약이 됐어요. 참고 앞선이 싸우다 보니까 마지막 한 발이 발휘가 됐는데 그 걸음 자체도 파괴력이 솔직히 크지는 않았거든요. 이번 경주 자체에서도 성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입상권보다는 3위권의 마필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상대 페이스를 넘어서기에는 조금은 더 조여줄 필요가 있다 느껴집니다. 네, 병력 공백 이후에 직전에 아주 괴력을 보여주었던 4번 슈퍼삭스는 여편성에서도 충분히 입상 기대치를 높일 수가 있겠다 평가가 되네요. 장거리 추입형 마필 1번 슈퍼블레이드도 가능성 있어 보이고 여기에 11번 허니버터니노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폐출혈 공백이 있었고 복귀 후 꾸준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이며 직전에 동거리 3차까지 했던 말이고 선두 선의권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전개 레이스도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11번 허니버터니노 백동일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저는 허니버터니노 보면서 참 희한한 말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말은
아예 이제 선두권의 가스에서 선행에 가깝게 타지 않으면 그 흐름을 못 따라가고 아예 선입권에 순수했을 때 거의 중속에서 밀리고 처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마필이거든요. 패출혈이 발생을 하면서 그래서 주기가 늘어졌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선두권에 가담하는 능력을 보이면서 가능성을 보였는데 좀 넘어서야 될 마필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가담할 수 있는 운영은 가능해 보이는데 그 중속을 끝까지 유지시켜 주기에는 이번 경주의 변화 자체는 좀 느껴지지 않아서 한번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10경주는요. 최근에 연전 연투의 상승세 장거리 너끈이 극복 능력을 선보이고 있는 4번 이 슈퍼삭스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상당히 다수의 마필들이 거론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1900m 극복을 해낼 수 있는 스태미너 좋은 마필 또한 경주 레이스 운영에 상당히 유리한 마필, 상태 좋은 마필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후반부 승리에 방점 찍어드릴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10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5월 2주차 일요경마 모든 해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한 편성 구도가 많이 있는 일요경마입니다.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도 관전 포인트 잘 해보시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변이 발생하고 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 말이 요 편성에 들어올까? 상당히 좀 머리 아픈 경주도 많아요. 이변이라는 것은 인기마의 몰락과 복병마의 선전이 합쳐져서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 특히나 저희 방송에서는 눈에 보이는 인기마의 전력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드리지만 빈틈파고들 복병 전력도 매 경주 항상 낱낱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잘 메모하셨다가 이번 일요경마에 잘 활용해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 거두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3주차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